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도주 혹은 주도주 논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도주 논리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려운 난세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면 돌파주, 영웅주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제가 3가지 논리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당연코 이제 그 파운드리 성장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이 요구하는 절대 가치는 어떤 그 내재 가치가 아니라 이제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라든가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어서 파운드리 부분의 어떤 그 비약적 성장성이 결과적으로 삼성 주가를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메모리 분야의 어떤 핵심 전략,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파운드리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들과 역학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또 꾸준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그 소외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그 나스닥 기술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이 됐죠.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또 이제는 이제 쌍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받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제 과열에 따른 그런 반대 급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오늘처럼 주가가 이제 그 폭락 수준으로 빠진다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데미지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은 적당한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도주 논리, 또 관성의 힘. 관성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보통주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미 그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관성의 힘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관성의 힘과 함께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 가격을 이제 1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원래 1차 목표 가격을 7만 원, 우선주 기준으로 2차 목표 가격을 제가 1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10만 원을 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 이 기간이 굉장히 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자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주도주는 이제 국면을 돌파한다. 그 초보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국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국면은 이제 약세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과 같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데, 주도주가 탄생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난세 영웅이 탄생돼서 어떤 국면을, 약세 국면을 이제 강세 국면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도주 논리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주도주는 견인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주도주가 그 탄생에 대해서 국면을 먼저 돌파하게 되면 후속주라든가 이제 후발주들을 견인하고 끌어올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도주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그 절대 약세 속에서 크게 오르는데 견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이제 주도주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문자형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시고 저한테 이제 문자 넣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또 성공 투자가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금 삼성전자 이제 그 분야별 실적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0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37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도가 이제 27조 7천억에서 37조니까 작년 27조 7천억을 바닥으로 해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49조인데 이 정도라면 만약에 전망치하고 실적치하고 이어진다면은 하여튼 10만 원도 조만간에 갈 것 같아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19조입니다. 메모리가 17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비메모리 혹은 이제 파운드리가 되겠죠. 말 편한 대로 제가 파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분야가 1조 9천억이니까 메모리의 대략적으로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미비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도가 이제 2조 3천억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연평균 50% 이상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부가 사실 그 50%씩 매년 해마다 50%씩 성장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앞서 표현한 바대로 비약적인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 분야, 그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줄로 선을 이제 경계 선을 이제 그어놨는데요. 디스플레이 분야가 이제 그 2조 5천억.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분야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2조 5천억이니까 뭐 큰 전체 어떤 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꽤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참고로 LG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이니까 LG전자 전체 사업부 토탈에서 영업이 2조 9천억이니까 디스플레이 분야도 뭐 굉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M 분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분야죠. 스마트폰이 올해 12조입니다. 12조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이죠. 그래서 IM 사업부하고 이제 CE 사업부를 우리가 세트 사업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스마트폰 사업부가 12조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전 분야가 3조 9천, 3조 9천원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LG전자 대비 LG전자가 전체 영업이익이 이제 2조 9천원이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재미있는 것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사업부 토탈하게 되면 이제 그 18조 5천억 가까이가 되겠죠. 18조 한 거의 뭐 19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거의 뭐 대등한 위치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위대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고였던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세계 큰 성장축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제 D램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파운드리 분야가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이제 그 세계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 분야가 없다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삼성전자를 이제 강조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분야별로 한번 세분화해서 이제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부분은 이제 역시 그 초격차 전략입니다. D램의 어떤 그 성장성은 굉장히 정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후발업체들이 사실 어찌 보면 후발업체들이 범접을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핵심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 P2 가동, 그 평택 2라인이죠. EUV, 극자에서 노광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램 양산 초격차를 가속한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삼성전자는 30일은 이제 8월 30일을 의미합니다. P2가 가동에 들어가서 D램을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업계 최초로, 이게 그 핵심 내용이죠. 업계 최초로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 16GB 혹은 LPDDR5 모바일 D램을 양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업계 최초로 이제 그 EUV 장비라는 것은 결과는 이제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초격차를 통해서 또 이제 후발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 시장 자체는 미비하지만 하여튼 그 새로운 영역에서 5G 폰도 그렇고 폴더블 폰도 그렇고 세계 최초로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이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고가 전략만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중저가 제품도 있죠. 특히 이제 뭐 인도라든가 중국, 동남아 쪽을 겨냥해서 중저가 폰도 상당 부분 확장 추세에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 그 판매 대수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독보적인 1위죠. 당연히 이제 그 중저가 폰이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은 애플 대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여하튼간에 출하량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2억 6,500만 대, 내년도가 이제 거의 한 3억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파웨이 제재에 따라서 사실 그 삼성전자가 절대적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애플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리 분야, 비약적 성장 동력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NH투자증권 예전에 그 나왔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EUV를 활용한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은 앞으로 엄청난 수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생산 가능한 곳은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TSMC가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실적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TSMC가 이제 감당을 못할 정도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관련 업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이 대부분이 삼성전자 7나노 이상급은 삼성전자 쪽만 이제 가능하다 보는 거죠. 이런 어떤 이것도 일종의 반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은 내년이죠. 2021년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은 계속해서 50% 이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그림 보면은 TSMC 이제 7나노 이하 파운드 캐파 전망인데요.
19년까지는 이제 19년까지 5나노 이상급이니까 5나노 뭐 3나노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없고 20년서부터 이제 5나노가 이제 양산 체제에 이제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 2021년도, 22년도 보면은 5나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3나노를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했죠. 물론 이제 물량 자체가 이제 맛있게 시장 캐파 자체가 이제 TSMC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장 진입은 TSMC가 이제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기술력은 뭐 GAA 기술을 근거로 해서 출발로 해서 기술력은 이제 절대로 TSMC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역학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아마존과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의 이제 역학관계입니다. 뭐 제가 이제 애플하고도 비교했고 또 테슬라하고도 많이 비교했는데 9월 초가 나스닥 기술주들의 절대 상투였어요. 근데 그 절대 상투가 삼성전자의 절대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어떤 주도주 역학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래서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뭐 애플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절대 이제 불가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절대까지는 아니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역학관계를 우리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2016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제 16개월 동안 상승했어요. 그런데 역사의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24,000원인데 24,000원 돌파하고 16개월 동안 상승하면서 4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47,000원까지. 제가 고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가 올라왔죠. 자, 이번에도 역사의 고점 53,000원 돌파하고 뭐 제가 10만원 제시했는데 53,000원 돌파하면 10만원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 파동은 2016년도 파동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16년도에 16개월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12개월 혹은 12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뭐 목표 가격은 뭐 10만원 제시했으니까 물음표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고요. 자, 하여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뭐 대략적으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 물리더라도 제가 52,000원 초반 정도, 52,000에서 52,500원 사이면 좀 물려도 되는 가격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장세가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와버리게 되면 사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10만 원을 바라보고 투자하는데 몇백원 때문에 돈 1,000원 때문에 주식을 물량을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롭게 담대하게 좀 물린다.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토끼라든가 꽁사냥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삼성전자급이면 사실 용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시장도 안 좋은데 제가 햇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호랑이 범사냥을 하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런 거죠. 여하튼간 역사의 고점을 살짝이나마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주변 환경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던 힘이 결국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뭐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고생하시 바라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